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대학 시절에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당찬 여대생이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됐죠. 영어도 배우면서 그곳 문화도 배우고 싶어 떠난 호주 생활은 막상 겪으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워홀 홍보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호텔 리셉션에서 멋있게 일할 줄 알았죠. 그런 꿈과는 달리 영어 실력이 부족한 동양인 여자에게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땐 정말 어렸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인종차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영어 때문에라도 당연한 일인걸요. 어쩔 수 없이 동양인만 잔뜩 모여있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 피킹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매일 농장과 숙소를 오가면서 이건 뭐 영어를 배우러 온 건지 그냥 노동을 하러 온 건지 일하고 나면 하루가 고단해 서로 얘기는커녕 잠들기 바빴죠. 도대체 호주에 뭐하러 온 건지 후회 같은 심정으로 호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호주에 온 지 2달도 안 돼서 돌아가는 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해놓기도 했고 환경이 이렇다고 무언가 포기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워홀러들을 위한 카페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1년차 워홀러였던 남편은 병아리 워홀러인 저에게 본인도 다 겪은 과정이라며 많은 걸 조언해줬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마다 만나서 일주일간 있었던 얘기를 하소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고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호주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전 이 이역만리 타지에도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자체에 마음의 안정이 되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벗어나 골든코스트에 있는 작은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호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농장에서 일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죠. 거의 온종일 영어만 쓸 정도로 영어만 쓰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영어 실력도 쑥쑥 올라갔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남편의 비자가 끝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사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귄다거나 뭐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 상태로 저희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점점 연락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2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넓은 세상의 경험을 하고 와서인지 자신감도 넘치고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에 열심히 취업에 도전해 대학 졸업 후 바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취업 후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오랜만이야. 한국 들어왔다면서 잘 지내지? 정말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연락해온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죠. 호주에서 못다이로 인연을 이어가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단 1시간이라도 얼굴 보기 위해 저희 집까지 찾아와줬고 365일 중에 365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2년차까지는 정말 신혼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어서 저희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부가 되었죠.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 아이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남편이 돈 잘 버니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만둔다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긴 했죠. 신생아 때 엄마의 케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땐 사실 몇 년 쉬어도 재취업 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와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저도 슬슬 사회로 복귀를 위해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자에게는 사회는 냉혹하기만 하더라고요. 왜 경력녀라는 말이 나온지 실감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호주에서 호텔에서 서비스하며 일한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창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저를 적극 지지해줬고 저도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퓨전 레스토랑은 제 의욕만 너무 과했던 걸까요? 음식 맛과 서비스는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운영하면 할수록 젖잘폭만 커지게 되고
도저히 가게를 지속할 수가 없었죠. 오픈 1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날린 건 물론 오픈할 때 대출받은 돈과 적자로 인해 쌓인 빚이 1억 가까이 됐어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 변화였어요. 가게를 접은 뒤 남편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저만 보면 한숨 쉬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시아버지께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날 말이 전혀 틀린 게 없다며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셨죠. 1억의 빚까지 지게 된 건 모두 제 잘못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정말 죄인이 된 양 위축돼서 지냈어요. 꿈 많고 당당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 시댁의 눈치만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성격상 이 사실을 알면 쓰러지실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머니께 자세한 내용은 일단 숨기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아셨는지 제 가게가 망한 걸 넘어 1억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흥분한 모습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수연 엄마는 의사 사이 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눈꼴 싫어 죽겠는데, 누구는 며느리 잘못 봐서 집안 폭삭 망하게 생겼네. 도대체 사돈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네 빚 갚는다고 인생 망치는 거 나는 눈 뜨고 못 본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부모님에게도 맞아보지 않은 뺨까지 맞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온 저는 친정에도 갈 수 없었고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오늘 어머님이 찾아와서 엄마 만났으면 대충 들었겠네. 난 이 빚 갚아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 네가 빚진 건 이혼 사유로 충분한 거 너도 알지? 우리 질펀하게 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알겠지? 아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게. 우리 딸 소희도 있잖아. 제발 그러지 마. 제가 울면서 애원을 해봐도 정말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도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더라고. 물론 제가 진 빚 남 탓할 생각은 없었고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그저 돈 앞에서는 그냥 남이 되는 현실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건지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경제력도 없고 빚만 있는 저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고, 저는 빚만 가진 채 쫓겨난 꼴이 됐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희망이란 없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 시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나쁜 생각조차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1억 빚까지 지게 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지만, 네, 맞아요. 1억이란 돈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사람까지 버릴 만큼 큰 돈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작 1억 때문에 아이까지 뺏겨버린 이 상황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빨리 빚부터 갚아야 우리 소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릴 일이 없었던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청소, 서빙까지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일은 다 했고, 가게 운영해봤던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면서 레스토랑 일에 임하다 보니 설거지, 청소 업무를 시작해서 가게 매니저까지 승진하게 되었고, 매장 매출까지 올라가게 되니 사장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상처도 점점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수정씨, 저랑 함께 일해볼 생각 없어요? 다름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1년간 수정씨 지켜본 바로는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해볼래요? 저는 아직 빚도 있고 사업을 하고 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빚 갚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도 데려와야 했어요. 사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지만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사장님은 저의 아이디어와 감각만 필요해서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라고 하시며, 처음부터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월급을 안정적으로 주겠다고 하셨고, 사장님의 자본과 제 아이디어와 성실함으로 자신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받았던 저는 고민 끝에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치는 장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년간 미친 듯이 일했는데요. 사장님과 저, 그리고 직원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메꿔주며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고,
2년 동안 꽤 많은 매장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화를 성공시키고 있었죠. 불과 3년 전 레스토랑 말아먹고 시댁에서 쫓겨난 제가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일할 때 꼼꼼한 제 성격 탓에 순간 방심하면 놓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직접 체크해야 마음이 놓여서 특히 신규 매장 오픈 초기에는 직접 매장 관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매장 관리를 하던 차에 여느 날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여기가 요즘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 목소리에 돌아본 자리에는 전 시어머니가 저를 하찮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있었어요. 어머, 너 여기서 알바하니? 여기 서비스 좋다고 하더만 직원 수준이 이래서야. 여기 사람들은 네가 남의 아들 인생 망칠 뻔해서 이혼당한 거 알고 있니?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하찮은 며느리 취급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죠. 3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트라우마가 떠올라 혼미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텝 준비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이래서야 내 딸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다시 홀로 나왔죠.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우걱우걱 잘 먹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겨우 저런 인간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니 오히려 화가 났고 그래서 그 테이블로 갔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다들 뵀죠? 뭐 이혼했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니깎게 먼 게 내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 네 주제에 맞게 굴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처음부터 저에게는 그 여자 허락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자 아니 밥맛 떨어지게 어디서 알바 주제에 손님 테이블에 앉아? 직원 교육이 엉망이구만.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참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사장 찾아대는 어머님께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여기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사장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하신 듯 말까지 더듬으셨고 같이 온 친구분들도 웅성웅성 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이럴 거면 하루 빨리 이혼할 걸 그랬어요. 아들 인생 말아먹은 게 제가 아니라 제 인생 맡고 있었던 게 그쪽 집안이었나 봐요. 말했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 또 때리시게요? 아직도 그 손발을 못 고치셨어요? 저 때리면 이제 범죄예요, 범죄.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얼마나 때리시던지요.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죠. 어머님 폭력 잘 쓰시잖아요. 새며느리 들이시면 때리지 마세요. 제가 멍청했으니 그냥 넘어갔지 고소당해요. 친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분 손버릇 장난 아니거든요.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욕짓거리밖에 없는 걸 보니 저런 여자한테 절절 매던 제가 다 한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저기 수연씨 어머니시죠? 어머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지리도 가난했던 년이 의사 사위 보고 나서 어깨에 힘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직 잘 만나고 계시네요. 얼마나 뒷담을 해대는지 제가 친구분들 이름도 외울 정도였다니까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늦었어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진 후였고 가게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가게를 나갔는데요. 정말 친구들 앞에서 본인의 가면이 벗겨진 그 여자가 웅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니 좀 고소하더라고요. 저녁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울고 매달리면서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던. 야, 너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랜만이네. 오늘 어머님 뵀는데 여전하시더라. 여전히 내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시던데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냐고.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을 다 망치려고 드는 거야? 네 인생이 왜? 네가 빚을 갚아주기로 했어. 뭘 했어? 마누라한테 빚 생기니까 지 피해보기 싫어서 그냥 아이까지 빼앗아 내쫓아놓고 이 비겁한 놈아. 그랬더니 남편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제가 염치도 없다며 빚밖에 없는 여자가 무슨 아이를 키운다는 거냐고 앞으로 아이 볼 생각 꿈도 꾸지 말라더라고요. 아, 너희 엄마가 말 안 했니? 나 네 엄마가 오늘은 식당 대표야. 네가 나 버려줘서 인생 역전됐네.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가 또 오길래 당연히 안 받았죠. 제가 그런 인간이랑 할 얘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앉자마자 한다는 말이 저보고 정말 여기 대표 맞냐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명함을 주고 확인시켰죠.
그 명함을 봤더니 남편이 보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모전자전인 건지 지 엄마도 손을 떨더니 지는 또 손을 왜 떠나요? 저보고 딸은 볼 생각도 말라던 사람이 소희 엄마, 아니 여보, 우리 소희 다시 같이 키워보는 건 어때? 내가 아무리 봐도 소희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이럽니다. 진짜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보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참았어요. 야, 1억 참. 그래, 그거 갚기가 힘들더라. 근데 네 애까지 낳아준 마누라까지 버릴 큰 돈은 아니던데? 네 엄마 말대로 주제에 맞게 행동해. 어딜 와서 여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소희를 왜 못 봐? 네 말대로 내 딸한테 내가 필요해. 곧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 전 남편을 내쫓았어요. 저는 곧 양육권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양육권을 뺏긴 이유가 경제력이 없었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빚도 다 갚았고 돈을 벌고 있는 지금이라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 소송임에도 남편은 무슨 옥이었던 건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 과정은 피가 말렸죠. 다행히도 재판부는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제 손을 들어줬고 아이를 제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제 상황을 배려해줘서 한 달간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은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동안 못 보낸 시간 보상하듯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정말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잠든 아이를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정답 없는 인생, 살다 보면 희망 가득 찬 날도 오는 거겠죠. 이 글 읽어주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